안녕하십니까. 챕터 12의 페이지 217에서 218 3세대 베타블로커의 발표를 맡은 42번 유재현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베타블로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세대 베타 차단제는 베타1, 베타2 수용체 둘 다 차단하는 비선택적인 베타 차단제이고 2세대 베타 차단제는 심장에 주로 분포하는 베타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베타 차단제는 1, 2세대와는 달리 베타 수용체의 차단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혈관 확장 작용을 가지고 있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기존 베타 차단제들의 부작용인 급격한 BP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3세대 베타 차단제의 뚜렷한 장점입니다. 먼저 3세대 베타 블로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림에 빨간 네모 상자로 표시된 3세대 베타 블로커에 속하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세대 베타 블로커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라베타롤, 칼베디롤, 부신지돌 등은 알파1 아드레널직 리셉터를 차단하는 기전을 보입니다. 이는 원래 알파1 아드레널직 리셉터가 자극되면 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키므로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 말초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즉,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셀리프로롤, 네비보롤, 칼테오롤 등은 NO 생성 증가의 기전을 보입니다. 이는 SGC, 즉 솔루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 사이클릭 GMP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베이소다일레이션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는 뒤에 약물 설명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베타2 아고니스트 기능인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원래 베타2가 GS라는 단백질에 커플링 되어 있는데 여기 아고니스트가 결합하면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게 되고 MLCK를 억제하게 되어서 릴렉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즉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포타슘이 빠져나가니까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칼베디롤, 베탁솔롤 등은 칼슘 엔트리를 블라킹함으로써 작용을 하고 다섯 번째로 틸리소롤은 포타슘 채널을 열어서 릴렉세이션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카베디롤은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 혈압을 낮추는데 부수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왼쪽이 칼슘 채널을 블로케이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베타2 아고니스트의 기능이고 그 다음이 NO의 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항산화 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노란 박스는 엔도텔리얼 셀에서 NO가 방출이 되면 이 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NO가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혈류가 개선이 되고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안티트롬빈과 같은 팩터들이 작용하고 LDL 옥시데이션도 줄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붉은색 박스에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LDL 옥시데이션도 줄고 리피드 퍼옥시데이션과 에이팝토시스 등 이런 작용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습니다. 이제 3세대 베타 블로커에 속하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세대 베타 블로커는 난셀렉티브와 베타1 셀렉티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책에서 서술된 바로는 난셀렉티브한 블로커에는 라베타롤, 카베디롤, 부신돌롤이 있고 베타1 셀렉티브한 블로커로는 셀리프로롤, 네비보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난셀렉티브한 약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베타롤입니다. 알파 베타 리셉터 둘 다에 대해서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 작용을 하고 두 개의 옵티컬 센터를 가지고 각각의 이성질체는 다른 작용을 보입니다. 알파1 리셉터에는 셀렉티브 블로케이드 작용을 하고 베타1, 베타2 리셉터에 대해서는 블로케이드 작용을 합니다. 베타2 리셉터에 대해서 파셜 아고니스트 액티비티 작용을 합니다. 또한 책의 내용에 따르면 라베타롤은 코카인과 유사한 이펙트를 가집니다. 코카인이 넷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트랜스포터를 블락킹해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N의 리업테이크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베타롤은 임상적으로 4개의 이성질체가 같은 양을 함유한 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라베타롤은 이렇게 4개의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R 아이소머의 경우에 라세믹에 비해 베타블로커로서의 효력이 4배 더 큽니다. 여기서 라세믹이란 두 거울상 이성질체가 1대1로 혼합된 혼합물입니다. 또한 베타2 리셉터에 대해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를 보입니다. 이것이 베이소다일레이션의 효과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RS 아이소머는 알파, 베타 블로커로서의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SR 아이소머는 베타 블로커로서의 효력은 거의 없고 알파1 블로커로서의 효력이 라세믹에 비해 5배 더 큽니다. SS 아이소머는 베타 블로커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고 알파1 블로커로서의 효력이 라세믹과 유사합니다. 알파1 블로커로서의 기능은 arterial smooth muscle 이완, 즉 혈관의 이완이고 베타1 블로커로서의 기능은 심장의 교감신경 자극 블로킹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타2 리셉터에 대한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로 인해 혈관 확장의 효과를 보입니다. 만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고 응급상황의 고혈압에서는 IV 주사로 투여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책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라베타롤은 지질 용해성이 낮아 태반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의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심박수는 유지되거나 조금 감소하고 심박출량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체순환계 저항을 감소시키지만 전체적인 혈류의 흐름은 줄지 않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임신성 고혈압은 명확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태반의 혈류장애와 산모의 여러 체질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가 산모의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혈관 수축, 모세혈관의 누출에 의한 전신 부종, 단백뇨, 혈액 농축 등의 전신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비만이나 당뇨, 만성 고혈압과 같은 위험한 인자가 있다면 보다 쉽게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 논문을 찾아보는 중에 기존이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선동맥이 비정상적으로 세포 영양막을 침범하게 되면 자궁 태반의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태반의 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반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서 이것이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림의 ET, TBX, ANG2는 각각 엔도텔린, 트롬복산, 그리고 엔지오텐신2로 이들은 증가하게 되고 PGI2, NO는 각각 프로스타사이클린, 니트릭 옥사이드로 이들은 감소하게 되면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혈압이 높아지면 프레셔 나트리유레시스로 나트륨이 소변을 통하여 방출이 되면서 체내의 혈압이 낮아져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약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만 간에서의 First Pass Clearance가 높아서 생체 이용률은 20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라베타롤의 대사는 간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간의 혈류량 변화에 대해 민감하다고 합니다. 약의 반감기는 약 8시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카베디롤입니다. 알파1, 베타 리셉터 모두에서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라베타롤과 유사하게 알파1, 베타1, 2 리셉터에 대해 블로커로 작용하지만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라베타롤과 다릅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우렬성 신부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를 보이며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베타블로커의 약물을 설명하다 보면
계속해서 여기 아래에 적힌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음 PPT에서 이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심장의 활동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입니다. 먼저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는 줄여서 MSA라고도 하는데요. 막사의 활동 전이를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일부 베타 블로커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 MSA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MSA가 보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장의 활동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이 사진에 나오는데 이 약들이 이제 부정맥을 치료하는 약들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상자를 보시면 클래스 1이 적혀 있고 나트륨 블로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트륨 채널 블로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 베타 블로커에서 발생하는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는 이 클래스 1의 퀴니딘과 유사한 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막 사이의 활동 전이가 억제가 됩니다. 혈관 저항은 감소시키면서 심박출량은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동맥압을 낮춰줍니다. 카베디롤에 의하여 일어나는 혈류역학적인 작용은 ACEI와 비슷하고 예전의 베타블로커보다는 우세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ACEI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즉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로 엔지오텐신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혈압 강화 작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카베디롤은 레노프로텍티브하고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약은 고혈압이나 우열성 심부전, 그리고 마이오카디알 인파렉션에 따른 좌심실 기능 장애에 대하여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베디롤은 활성산소에 결합하여 포착할 수 있는 케미컬 안티옥시던트로 작용할 수 있고 활성산소와 산소 라디칼의 생합성을 억제하여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보입니다. 모든 생물은 생활하면서 산소에 노출되게 되는데 산소에 노출되면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세포 내 다양한 효소와 지질, DNA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화나 동맥경화 등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생물이 살아가는 데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카베디롤은 매우 리포필릭하고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또한 지질 과산화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또한 카베디롤은 활성산소 맥의 심근 수축력 저하, 심근 비대, 세포 자멸사, 호중구의 축적과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고농도에서 칼슘 채널에 대해 블로킹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약의 반감기는 약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이며 간에서 익스텐시브 옥시더티브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므로 산화를 촉진하거나 막는 약물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부신돌롤입니다. 부신돌롤은 알파, 베타 리셉터 모두의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non-selective 베타 아드레널직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며 약하게 알파1 아드레널직 블로킹의 특성을 보입니다. 부신돌롤의 효과로 좌심실 수축기의 밥출률이 증가하며 말초 저항이 감소하여 애프터로드, 즉 후부하가 감소합니다. 또한 혈장의 중성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심부전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지만 조사해본 결과 아직 FDA에서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베타1 셀렉티브한 3세대 베타 블로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리프로롤은 베타 리셉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로 셀렉티브 베타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입니다. 베타2 리셉터에 대한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혈관 확장과 브론코다일레이팅 이펙트를 보이며 평활근에 대한 파파베린-like relaxant 이펙트를 보입니다. 여기서 파파베린을 조사해봤는데 양귀비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장 경련의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며 기전은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의 이니비터로서 사이클릭 AMP를 높이는 기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페리페럴 알파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며 NO 생산을 촉진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합니다. 베타2 리셉터에 대해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를 보이며 Membrane Sterilizing Activity는 없습니다. 생체 이용률은 30에서 70% 정도이며 소변과 대변으로 거의 되사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First Pass 메타볼리즘을 거치지 않습니다. 효과로는 심박수와 혈압 감소, 및 AV 노드의 Functional Refractory Period, 즉 기능적 불응기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고혈압, 협심증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비보롤입니다. 네비보롤은 Selective Beta-1 Receptor의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고 RA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 Alpha-1 Receptor Blocking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3 수용체 자극을 통한 Endothelial NO-mediated 혈관 확장 기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N이 네비보롤인데 네비보롤이 베타3 수용체의 자극을 하게 되면 사이클릭 AMP가 자극이 되고 이후 칼슘이 엔도텔리얼 니트릭 옥사이드 신페이스에 영향을 끼치면서 NO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앞서 언급했던 NO 생성 증가의 기전을 보입니다. NO가 SGC, Soluble Guanyl Cyclase를 활성화시켜 사이클릭 GMP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베이소다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비보롤은 말초 저항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려 고혈압 치료에 쓰입니다. 또한 스트로크 볼륨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탄수화물과 지질대사 모두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네비보롤의 이성질체로 D-아이소머와 L-아이소머가 있습니다. 약을 투여할 때는 D-아이소머와 L-아이소머가 동등하게 함유된 라세믹 형태로 투여가 되며 D-아이소머는 베타 블러킹 작용을 하고 L-아이소머는 NO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약의 반감기는 약 10시간 정도이며 리포필릭하다고 합니다. PPT를 제작하면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